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인사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나왔던 김문수 우리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독립기정관장님 논란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 논란.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친일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장관 인사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 보면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십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인생 궤적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 후보자만큼 노동운동에 헌신한 분 그 찾기가 노동 쉽지 않을 문제를 떠나서 것이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실장님도 부적절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철회 건의를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 공직자로서 전지전능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할 때 인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하신 걸로 후보자 추천하신 걸로 그렇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못 거르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복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결정하신 거죠? 김문수 후보자가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요, 후보자로 여러 가지 뭐 김문수 전- 후보자를 떠나서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인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은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렇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그 거예요. 결국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글쎄요, 인사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일적인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을 실장님께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한 번만 더 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의견이고 주장일 수 그럴 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나 그 독립기념관장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로필 한번 틀어주세요. 그분에 대한 인선을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선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알겠습니다. 병존한다는 그러니까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립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치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김낙연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이분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하시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이 논문을 뭘 글쎄요, 썼냐면요. 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선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임 언제 하셨죠? 모든 직위가 반드시 꼭 그 전문성에 적합한 사람만 인선되는 경우가 실장님 100% 부임 있지는 않죠. 4월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부임 4월에 하셨죠? 예. 이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도쿄대에서 논문이 뭐냐면요, 일본의 식문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의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결국에는 근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친일적이고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일본의 일제시대에 일본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해놓고 야당이 왜 일제와 관련된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일 사관이다, 식민 사관이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기계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사상 종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한국학 대학원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 수출 얘기하면 수탈 이야기하는데 그게 수출의 개념으로 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하세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왜 우리가 친일 인사를 이렇게 많이 갖다 안 치느냐 비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글쎄요, 뭐 아무튼 저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좀 바라봐야겠습니다만 확인 좀 해주세요. 빨리 언제 임명됐는지. 그 저분을 그냥 친일 인사라고 등식화하고 그 이외에 저분의 어떤 전문성, 역량, 학문적인 영역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고 한국에서만 한국의 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역사학 전문한 사람 수두룩빽빽한데 굳이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나왔는데 일본 경제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앉힌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분의 역사관이 뭐 친일적이다 이렇게 근데 책도 판단하기는 쓰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머릿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적인 역사 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성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지적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탓이 크다. 이거 역사 왜곡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왔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친일 사관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식민 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 승일 사관을 가지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일 그런 얘기 점에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그런 공세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 네. 저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 일본이 좀 치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길이라면서 정신승리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침략하려고 해요. 독도 야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이 뭐라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따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라고 정신승리합니까? 의원님, 확인됐는데 의원님, 저도 이분 잠깐 올해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에 취임했답니다. 비서실장께서 인사 책임 있으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자꾸 독도 지우기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이죠. 자꾸 일본은 이걸 국제 분쟁화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다 좋으니까 독도와 관련돼서 일본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그 말로만 우리 친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